오늘은 군 복무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해서 보훈보상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판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로는 군 복무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의병 전역을 했다가 약 7년 후에 다시 정신분열증 등 장애가 발병한 경우에도 공상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로 인해서 입은 상처를 말하는 것으로 군인에게 공무는 직무수행, 각종 훈련, 작전 등을 말합니다. 부대에서 공상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해당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진단과 소견을 받은 후에 군 지휘관에게 공상 심의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소속 부대에서 공상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보훈보상 대상자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복무를 하다가 작업이나 훈련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군 복무 중에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보통 각종 검사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군 병원의 검사 장비나 의료 장비들이 밖의 민간 시설 병원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간 병원에서 검사를 한 뒤에 수술이나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나서 다시 부대에 복귀한 다음에 군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가 상해나 질병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군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당사자의 복무의사 확인 및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등을 통해서 계속 복무나 전역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병사가 상해 및 질병으로 전역을 하게 되면 본인 주소지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선 영상에서도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해를 입고 전역하게 되면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느 쪽이든 직무수행과 관련된 무상을 입어야 하는 것은 공통된 부분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해 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보훈청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관련 인과관계 입증만 잘 준비한다면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15년에 있었던 실제 사례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A씨는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2006년 2월 의병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 직후 A씨는 군 복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성 장애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A씨는 7년 뒤인 2013년 2월에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자 이러한 질병을 추가 상해로 인정해달라고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했고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낸 것인데요. A씨의 경우 군 복무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공상 추가 상해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군생활을 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고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직속상관의 가혹한 대우와 심한 질책 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과로, 폭언, 불규칙한 수면 등을 겪고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정신분열증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는 질병이고 군 제대 이전이나 이후에 A씨의 정신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을 찾아볼 수도 없는 만큼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우울성 장애가 시간이 흘러 악화되어서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의 사례 외에 상해나 부상을 당해서 전역하였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